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영애 씨 사주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주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사주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를 설명하고 싶냐면요. 제가 요즘에 한참 뭐 범죄자들 사주도 연구를 하고 뭐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도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는데 사이코패스 연구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그랬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이영희 씨 사주를 보고서 느낀 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블로그에다 쓰지는 않고 그냥 저 혼자만 느끼고 말았었죠. 분명히 좀 이상한 게 있구나.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공부가 누적이 돼서 좀 확신이 들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이러한 사주 특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고서 다시 이영희 씨 사주를 보니까 조금 좀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진짜 사이코패스라고 제가 단정 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이코패스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을 이영애 씨가 충분히 에, 공감하거나 또는 느낄 수 있는 사주구나라는 거예요. 그 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사이코패스를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전제를 놓지 마시고 그냥 좀 독특하다라고 보고서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 병화일간이 지금 이게 이행현 씨가 병화일간인데 우리가 사이코 그러면은 대부분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를 보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야지 사이코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니까 인성이 되겠죠? 인성. 자, 그래서 인성을 찾아요. 그럼 인성이 지금 진중에 이 안에 을목이 있습니다. 자, 을목이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일단 막 두드려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어머, 너무 아프겠다. 때리지 마세요. 말려야 되고, 어머, 어디가 얼마나 아프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공감이 가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플까? 이거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공감 능력이 결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성의 문제니까, 정상 남들이 다 느끼는 그러한 일반적인 감정을 우리는 이제 이제 인수죠. 인수 말하자면 편인이 아니고 인수예요. 근데 그 인수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사주 안에서 12운성으로 사지나 그러니까 이 인수가 사지나 묘, 절 이러한 좀 안 좋은 기운들과 아, 연관을 맺고 있어야 돼요. 인성이. 그러니까 인성이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건데 이영애 씨가 지금 여기 을목이 있는데 진중 을목이 안전하게 이 안에 있으면 보존이 되고 있죠.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데 여기 술하고 축이 있어요. 그러면 축술을 하고 이 진축파 진술충 되면서 을목이 상처를 입게 되죠. 을목이 상처를 입는데 어떻게 지금 이사주가 작용이 되냐면 을목이 을경합을 하게 됩니다. 을목이 여기서 나와서 을경합을 하면서 바로 어디에 앉게 되냐면 그 지지가 을목의 묘지예요. 이게 술자가. 그러니까 생각이 삼여절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셋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인성이 정상적인 인성이 정상적인 인수가 지금 묘지와 이렇게 동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과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금은 인성을 합하면서 괴강이 되죠. 묘에서. 묘에서 괴강이 되면서 이 묘는 인성의 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어, 무감각해지고 냉혈한처럼 보이고 감정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이 없어 보이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왜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영애 씨 얼굴을 보면은요. 미인이라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미인인데 글쎄요. 저만 그런가요? 따뜻하고 귀엽고 온화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걸 일부러 배우니까 이렇게 표정을 일부러 지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저런 표정을 의도해서 지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기를 잘하는 걸로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연기? 사이코패스 연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그래요. 이영애 씨가 출연한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상하게 친절한 금자씨였어요. 제가 대장금을 안 봐서도 그렇지만 대장금도 그렇게 유명한 대표작인데도 친절한 금자씨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쩜 저렇게 미인이 저런 연기를 잘할까? 그래서 그때 정말 연기 잘한다. 저는 그냥 사주를 몰라. 그때는 이영희 씨 사주를 모르고, 어우, 정말 연기 굉장히 잘한다. 정말 사이코처럼 연기 잘한다. 했었어요. 사이코패스처럼 연기 잘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주를 보고 나니까, 잘할 수밖에 없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사주더라고요. 그 사이코패스들이 느끼는 감정을 정말로 표현해낼 만한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의 얼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영애 씨의 이 얼굴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은, 자, 이영애 씨 우리 이미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영애 씨가 되게 미인이라, 이렇게 웃는 얼굴을 이렇게 제가 찾아봅니다. 그러면, 뭐 여긴 좀 그냥 뭐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활짝 웃지를 않아요, 이영애 씨가.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은 이상하게 어색해요, 이영애 씨는. 어색하고 오히려 무표정이 아름다워요. 어느 얼굴이 아름답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얼굴이 아름다워요, 이영애 씨는. 가만히 있어야 더 아름답더라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얼굴. 이렇게 웃는 거보다, 이렇게 웃는 거보다, 이런 얼굴 있죠, 이렇게. 그림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얼굴, 뭔가 응시하는. 이와 같은 얼굴일 때가 그 미가 더 잘 나타나고요. 웃으려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웃으려고 할 때 보면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웃을 때 예쁜 것보다 무표정할 때 예쁜 게 훨씬 더 이영애 씨한테 그 미를 부각시키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얼굴이 조금 약간 부자연스럽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의 표정, 그냥 이렇게 무표정한 이런 표정 있죠. 특히 이제 저거 한번 보세요. 여기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런 표정. 근데 무표정한데 섬뜩한데 미인이다라고 느껴지는 표정. 그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무표정한데 예쁘게 얼굴에 균형미 이런 게 딱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놓여졌을 때에 을경합을 했을 때의 그 미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성이 을경합을 했는데 그것이 괴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이 영화가 사실 약간 그런 영화였죠. 왜 사이코적인 그런 배역이었죠. 성향이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복수를 할 때 보면 그 표정이 정말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표정이. 그래서 이 사주에서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막 애교 부리고 재밌게 그리고 온화하게 실제로는 그런데 친절한 금자씨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원래 저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이제 느끼게 됐었죠. 근데 그 10년 전에 그런 걸 느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나만 느끼나 그냥 내가 좀 그렇게 느꼈나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이코패스들의 사주의 특성에서 인성의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영애 씨가,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들의 그 감정, 거기에 이영애 씨도 한 30%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 친절한 금자 씨를 너무 연기를 잘했길래 너무 리얼하게 잘해서 그 운이 아마 분명히 인성이 그렇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연기에 녹아 나와서 대박이 났을 것이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금자 씨가 언젠가 찾아봤어요. 친절한 금자 씨가 언제 나왔나 봤더니 2005년이에요. 2005년 7월에 개봉을 했는데 혹시라도 또 촬영을 2004년에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2005년이어야 이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2005년이 되면 그게 지금부터 17년 전이잖아요. 17년 전이라서 대운이 병술이 됩니다. 여기 병술이에요. 2005년도가. 여기 병술이고 2005년도의 새년이 을류년이에요. 바로 인성이 절되는 해예요. 인성이 절. 인성이 절되는 해고 이 병술이 바로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병화가 죽는 시기죠. 범죄를 저지르는 뭐 이제 이러잖아요. 사람들. 병술이 돼야만 양심이 죽는다 이렇게 돼갖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영애 씨가 이게 술이 있어요. 술이 있고 하필이면 이 병술이 온 거예요. 이대운에. 그러니까 정말 그 배역은 찐이다. 정말 잘 맡았다. 자기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정말 그때 어떠한 기분이었을지를. 근데 그 역할을 통해서 다 액땜을 한 것 같고 대체를 했다라고 봐요. 저는 대체. 그 영화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병술 때문에 을류년에 촬영을 한 거예요. 을류년에. 근데 사주에 지금 진축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류년에 언제 촬영을 해야 진술충이 돼서 잘 되느냐. 이게 진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진술충이 돼야만 을목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사이코패스 역할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딱 제가 찾아봤습니다. 언제 촬영을 했나. 혹시라도 막 2004년 갑신년부터 한 건 아닌가? 그럴 리는 없겠다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촬영을 언제 했나 찾아봤더니 여기 보세요. 촬영 현장이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서 몇 월에 촬영했나 봤더니 2005년 4월이에요. 이게 진이 경과 합을 해서 의경합을 해서 묘지를 만나야지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술대운이니까 충분히 축술형이 일어나면서 진술충이 일어나야 돼요. 이대운에. 그래야 이 사이코패스적인 것이 발현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을유년이 딱 온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사주에 진이 있고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병술대운이 오면은 진술충을 해서 이 묘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그 을목, 인성이 묘를 만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대운에. 그러면 사이코적인 기질이 이때 나오는데 만약에 이 드라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영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어떠한 자기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죠. 그런데 딱 이 드라마를, 이 영화를 만나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이 그러면 을류년이 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더니 정말 을류년이에요. 2005년. 2005년이 을류년이거든요. 자, 을류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을류년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을류년에 촬영을 한 거죠. 그랬는데 몇 월에 해야 맞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진이 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성이 을경합을 해요. 그러니까 진이 와야 되는 건데 제가 방금 찾아드렸죠. 그러니까 인묘진이니까 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3월에. 그래가지고 4월에 촬영장에 한참 촬영할 때 여기서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그걸 찍은 거죠. 그러니까 진월이 맞는 거예요. 무슨 진월이냐? 을류년의 진월은 경진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경합이 돼서 경진월의 이러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갔죠?
촬영한 시기까지 제가 예측한 대로 나와서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예측한 대로 그 달에 이걸 하고 한 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좀 재밌어서 흥분을 좀 했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인성이 이렇게 묘지를 만나서 어, 인성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진술충미가 돼갖고 투관한 을목이 경금과 합해져서 을경합이 되면서 오히려 묘를 만나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성이 죽으면서 대신에 을경합된 인성이 오히려 술묘를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괴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예측한 게 아마 이대운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와야 되니까 술이 그러니까 인성이 죽는 대운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을을 버리고 을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자체가 을경합으로 돼서 묘 대신에 오히려 괴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술대운에 그 일이 일어났을 거야. 바로 그것이 친절한 금자씨 촬영 시기일 거야 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친절한 금자씨가 언제 개봉했나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을유년이었어요. 바로 여기 을이 오는 거죠. 을경합을 하러. 자, 오는데 이거 절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끝난 거죠. 절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을경합으로 해서 경의 기운인 이 수리묘가 아니라 을경합해서 괴강의 기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을유년에 개봉을 했고 을유년에 촬영을 언제 했나 싶어서 아마 을유년에 했을 거라고 찾아봤어요. 왜냐면 갑신년에 전년도에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을경합 하려면 을유년에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을유년에 개봉을 했고 자 그러면 촬영을 언제 했을까 제가 예측을 했더니 사주가 진, 축, 술이 있으니까 진월에 했겠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4월에 했습니다. 바로 인묘진 진월이고 그게 바로 경진월이란 얘기입니다. 경진월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경진월에 촬영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혹시라도 이게 뭐 하는 소린가 그거 모르실까봐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운명이란 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촬영하고 아무 때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병술년, 을유년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인 같았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무슨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했겠죠. 그렇지만 배우니까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해서 그 영화로 유명해질 수 있고 그 영화에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표정과 그 배역을 충분히 해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친절한 금자씨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끼치게 잘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100%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괜히 또 뭐 이영애 씨가 사이코패스래 이렇게 소문내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적인 그러한 성향이 나오는 때인데 마침 딱 맞는 역할을 맡아서 그거를 충분히 해놨다.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영애 씨한테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사이코패스는 뭐 사주에서 풀어놓으신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합해서 오히려 괴강살, 백호살과 합작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명리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참 배우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운에서 오는 특이한 이런 현상을 배역으로 다 소화해서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신병자가 되는 운이에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 역할을 정신 이상한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 쓰이는 운이었는데 실제로 이 운의 맡은 배역이 정말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배역을 맡아서 귀신 씌인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었어요. 다 그렇게 실제로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연기자들은 참 행복한 직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